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지수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등하고 있는지, 반등 이유는 무엇인지, 흘러가는 방향, 테마주 이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현선물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현물에서 천억 정도 순매수, 선물에서 4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5,4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 2,6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다 순매수했던 사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빠르게 80% 이상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두 번째 이슈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당정대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이른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잖아요.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은 아마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부동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어떤 굳건함을 밝힌 것 자체가 시장에 신뢰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를 또 끌어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중에서 특히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26,000원 정도 오르면서 60만 6천원 정도 올라갔고요. 삼성전자가 2,000원 정도 오르면서 99,800원 정도 가 있잖아요. 오늘 투자 정보 오르면서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가장 매수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카카오, 현대로템, 방산주죠. LS일렉, 이른바 전력주죠. 현대차, 효성중공업, 현대모비스, HD 현대일렉.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방산, 전력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좀 파는 종목군들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매입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하이브의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른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른바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달러 환율. 그동안에 그 국장에 상당히 악재 요인이 됐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453원. 주말에 1,461원까지 갔다가 오늘 7원 정도 하락해서 1,453원 정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스닥 시장의 지수가 지금 강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0.8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아마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지금 0.8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36포인트 올라서 5만 712포인트. 현재 오늘 10시 30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좋다. 따라서 아시아 증시 지수가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이런 등등 지수, 또 중국 상해 지수도 이 시각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국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이슈 포인트를 잠깐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 토요일 날 다우 상승 나스닥 강보합 이렇게 마감이 됐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를 가늠할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셧다운. 그런데 이 셧다운이 지금 오늘 아침 속보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공화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 일부 한 10명 정도가 공화당 수정안에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부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멈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미국의 공화나 민주당이나 양측 다 셧다운 때문에 굉장한 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금 10월 일자리 부분에서도 고용 부분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정부 셧다운 때문에 실업 지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고용되어 있는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또 일자리 상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정안은 이번 주 안에 통과되느냐가 아마 미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3일 날 10월 CPI가 발표가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최대 좀 변수 중에 하나가 연준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 인하 또 될 거냐 말 거냐. 원래 미국의 나스닥은 12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지수인데 금리가 이제 인하되지 않아 버리면 아마 빅테크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PI의 안정 속도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9월 달 지표가 3.0이었죠. 예측치가 3.1이었는데 3.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달에 전달 정도 3.0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2.9 정도 나오게 되면 매우 좋은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13일 날 발표되는 CPI 이 부분은 다음 달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역시 미국의 빅테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수요일 날 오전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고평가론이 나오고 있는데 AI 고평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가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AI는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른바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간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AI, 엔비디아 실적이 이 논란을 잠재울 포인트가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번 더 짚고 가면 배당소득 분류가세는 현재 45%입니다. 그런데 정부안, 기재부안은 35%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죠. 하려면 화끈하게 자본시장을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이현주, 이소영 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25%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를 하게 되면 주민세 10%가 붙여서 27.5가 되는 거고 지금은 4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당안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된다고 치면 자본시장 활성화, 이른바 배당 소득을 더 늘려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부동산 자금이 중기적으로 정시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확정되면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내후년, 28년 시간이 가면서 효과가 난다. 특히 증권주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 방산, 원전 이 모멘텀이 큰 종목군들 중심으로 배당 소득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훨씬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이 논의했던 내용 중에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온실가스 감축 좀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2018년 대비 53 내지 63% 좀 더 높게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2035년도 앞으로 이제 10년 남았죠. 10년 뒤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석탄, 그다음에 내연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공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동조하는 산업들.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은 상당 부분 그 산업적 그 어떤 흐름이 약간 좀 약해지고 전기차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금융텍이라든지 첨단 하이테크 쪽으로 투자와 비중이 산업이 옮겨가면서 그쪽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정책 하나로 확정이 되면 2차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이제 배터리의 활성화 방안이 나오게 되죠. 지금 정부는 30년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석탄 화력이 줄고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좀 더 K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 흐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각 지주회사 종목이 강세입니다. HS, 효성, 코롱, GS, 하나, SK 이 종목군들이 다 강한데 다 지주회사들입니다. 지주회사들은 이제 아래에 5개, 6개들의 회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배당하는 그런 종목군인데 여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들어가죠. 포스코홀딩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들이 강하다는 것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배당 소득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강세 테마. 오늘은 급락 조정 이후에 테마주가 순환 강한데 조선, 방산, 반도체, 증권,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강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주도 역시 또 올라가고 있죠.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밸류업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메리츠, 삼성화재 전체적으로 이른바 지주회사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는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종목군들, 배당이 많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강한 섹터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주도 지금 두산, 그다음에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역시 실적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그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테마주 순환 강세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볼게요. 지금 2차전지 섹터도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오늘은 그 삼성 SDI가 가장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46만 4천 1,000원 정도 올랐고 오늘 핵심 대장은 삼성 SDI인데 SK이노베이션이 오르는 이유, SK이노베이션은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K온의 배터리는 약한데 지금 앞으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간 에너지주들이 특히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S칼텍스라든지 SK라든지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이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수익 구조가 이른바 저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에서 하나 더 잠깐 보고 가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삼성 SDI의 그 수급 동향도 좀 점검해 드리고 갈게요. 삼성 SDI의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한 5,700주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조금 삼성 SDI를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섹터는 아직 가야 할 길에서 터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삼성 SDI 흐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35만 7천을 찍고 지금 3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오늘 31만 원 흐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주봉, 이 저항선 돌파, 월봉, 이 저항선 돌파, 이 시그널을 향해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반도체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이런 사이클을 작년 가을에 거쳤고 그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이른바 조선, 방산, 반도체, 증권 온전히 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사이클의 순환 반등이고 2차 섹터는 종목을 잘 선택하게 되면 업황이 열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하기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번 주 중에 2차 던지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유튜브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겠고요. 계기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아침 타이밍에 한 40분, 50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라이브를 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세 테마는 로봇인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잠깐 보고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오늘 50만 원 갔다가 40만 원 가고 있잖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많이 매수세가 옮겨갔기 때문에 로봇주는 쉬고 있다. 하지만 순환 타이밍이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화 급등은 일시적, 원화 가치 하락, 환율 급등은 일시적이고 점차 안정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이 GDP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멈추고 또 달러 유출이 멈추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원화는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26년 내년도에 지수 5,000포인트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매일 이걸 믿지 못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다 보면 뭐 2개 번 것 같은데 3개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목표가로 대응해서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투자를 해도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하면 연간 이자 소득이 한 250만 원 대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지수 5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것이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는 아마 정부가 확실할 것 같다. 따라서 부동산 자금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수는 5천, 6천, 7천대로 계속 시간이 가면서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는 26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은 상승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왜 상승장이냐? 유동성이 공급되고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DP 상승 구조가 좋아지고 있어요. 역대 1% 이상 GDP가 좋아졌던 사례가 문재인 정부 잠깐 있었고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선투자하고 있죠.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정부가 계속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단위는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이른바 내년, 내후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도가 치면 이 부분들도 아마 계속 시가총액 단가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도 이슈가 많죠. 너무 또 큰 흐름 속에서만 보지 말라고 잠깐 좀 쉬어가는 페이지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문광 저수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아주 은행나무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 문광 저수지 뷰입니다. 또 이런 뷰가 있죠. 아마 수도권, 중부권은 가까운데 아마 주말에 가면 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앞에가 저수지가 하나 크게 있고, 이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은행나무 군락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 앞에는 뭐 낚시터로도 쓰는 저수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수지가 이제 쭉 있는데, 뷰가 이렇게 쫙 있는데, 굉장히 예쁜 문광 저수지. 가을에 잠깐 쉬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문광 저수지 뷰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요. 제가 이제 시장 섹터에 대해서 특히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작년부터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고체 시장과 토요타의 전략, 그 다음에 ESS 셀 시장의 수익 구조 등등 좀 더 업그레이드된 컨텐츠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